왜 다른 부모들은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자식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는 걸까요? 왜 자식이 조금만 연락이 늦어도 불안해서 미칠 것 같고 자식 인생의 모든 선택이 다 걱정되는 걸까요? 이것이 내 성격 탓도 아니고 자식을 사랑해서도 아니라 전생에서 내가 지은 업보 때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자식 걱정의 진짜 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고 그 업보를 풀어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당신의 남은 인생과 자식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잠에서 깹니다. 자식이 밤늦게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나쁜 상상이 펼쳐집니다. 사고가 난 건 아닐까? 나쁜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립니다. 결국 아침까지 한숨도 못 자고 자식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 현관문만 바라봅니다. 자식이 취직 준비를 합니다. 서류를 낼 때마다 당신이 더 긴장합니다. 면접 날이 되면 당신이 더 떨립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밥맛이 없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식보다 당신이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마치 내가 떨어진 것처럼 가슴이 무너집니다. 자식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자식을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나중에 자식이 상처받는 건 아닐까? 자식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보면 싫어할까봐 참습니다. 하지만 참는 동안 속은 타들어갑니다. 자식 친구 관계도 걱정,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걱정, 자식이 먹는 음식, 자식이 사는 동네, 자식이 타는 차까지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 자식과 통화할 때마다 이것저것 확인하고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점점 통화를 피합니다.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합니다. 당신은 자식을 사랑해서 걱정하는 건데 자식은 그 마음을 무겁게 느낍니다. 당신은 자식을 위하는 건데 자식은 간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식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당신의 건강이 무너집니다. 불면증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다 컸으면 좀 놓아줘라. 왜 그렇게 집착하냐. 내 인생이나 살아라.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집착이 아니라는 것을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냥 성격이 그런 것도 아니고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자식 걱정이 심한 것을 부모의 성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민해서 그렇다, 성격이 소심해서 그렇다, 불안장애가 있어서 그렇다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자식을 믿어라, 이런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언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걱정의 뿌리는 지금 이 생의 성격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맺어진 업보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가장 깊은 업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무작위로 당신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업보를 보고 당신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식에게 느끼는 감정도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당신과 자식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지금 당신이 느끼는 걱정의 강도가 결정됩니다. 만약 전생에서 당신이 누군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과도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만약 전생에서 당신이 누군가와의 이별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떨어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만약 전생에서 당신이 잘못된 선택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다른 사람의 선택까지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업보입니다. 전생의 미해결 과제가 이번 생에서 자식 걱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업보의 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업보란 무엇입니까? 업보는 내가 과거에 지은 행위의 결과가 지금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행위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쁜 행위를 하면 나쁜 결과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만이 아니라 그때의 마음 상태도 함께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전생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반복했는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혔는지가 모두 업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그 업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생에서 만나는 사람들, 겪는 상황들, 느끼는 감정들은 모두 전생 업보가 익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부모 자식 관계는 업보의 연결이 가장 강력합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큰 빚을 지었거나 깊은 원한이 있었거나 다하지 못한 사랑이 있었을 때 이번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자식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끌립니다. 자식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걱정이 됩니다. 자식이 아파하면 내가 대신 아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성 본능이 아닙니다. 전생의 기억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자식 걱정으로 고통받는 부모에게 나타나는 전생 업보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 업보는 보호 실패의 업보입니다. 전생에서 당신은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그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잘못일 수도 있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고통받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당신이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엄청난 죄책감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챘으면, 내가 조금만 더 강했으면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업으로 쌓였습니다. 이번 생에서 당신은 자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보는 순간 전생의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릅니다. 물론 명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아이를 잃으면 안 돼. 이 아이는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해. 그래서 자식이 조금만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 놓이면 당신은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자식이 밤늦게 들어오면 사고가 난 것 같은 불안에 휩싸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큰 병에 걸린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자식이 조금만 힘들어하면 당신이 대신 해결해 주려고 나섭니다. 이것은 지금 자식이 정말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전생에서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이번 생에서 과도한 보호 본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실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생인데 혼자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매일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밥은 먹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돈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아들이 전화를 안 받으면 불안해서 계속 전화를 합니다. 문자도 계속 보냅니다. 결국 아들은 어머니 전화가 부담스러워서 피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전생에서 이 어머니는 어린 동생을 돌보는 책임이 있었는데 자기가 한눈판 사이에 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책감이 이번 생에서 아들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딸이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회식 때문에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습니다. 이 아버지는 딸이 들어올 때까지 잠을 못 잡니다. 현관문 소리가 날 때까지 계속 시계만 봅니다. 딸에게 어디 있는지 계속 물어봅니다. 딸은 아버지가 자기를 믿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전생에서 이 아버지는 마을을 지키는 군사였는데 적의 습격을 미리 알아채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의 무력감이 이번 생에서 딸을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멈춰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자식의 모든 일정을 파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것은 자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감시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보호 실패의 업보는 자식을 믿고 놓아주는 연습을 통해 풀어집니다. 두 번째 업보는 이별 트라우마의 업보입니다. 전생에서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갑작스럽게 이별했습니다. 전쟁으로 헤어졌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떠나보냈을 수도 있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당신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없이 사는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만나면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항상 곁에 두겠다고. 이 마음이 업으로 쌓였습니다. 이번 생에서 당신은 자식을 만났습니다. 자식을 보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이다. 전생에 내가 잃어버린 그 사람이다. 그래서 자식이 조금만 멀어지려고 하면 당신은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자식이 유치원에 가는 것도 불안하고, 학교에 가는 것도 불안하고, 대학에 가는 것도 불안합니다. 자식이 독립하겠다고 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식이 결혼하겠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전생의 이별 트라우마가 이번 생에서 분리 불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실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갑니다. 다른 부모들은 아쉬워하면서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아들이 떠나는 날 몸이 아픕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아들이 훈련소에 있는 동안 매일 편지를 씁니다. 면회를 가면 헤어질 때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오버한다고 말하지만 이 어머니는 정말 아들을 다시 못 볼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전생에서 이 어머니는 남편을 전쟁터로 보냈는데 남편이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별의 고통이 이번 생에서 아들과의 분리 불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딸이 유학을 가겠다고 합니다. 좋은 기회인 것을 아버지도 압니다. 하지만 허락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딸을 보내고 나면 집안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딸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딸과 영상 통화를 하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주변에서는 딸이 잘 되는 건데 왜 그러냐고 하지만 아버지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낍니다. 전생에서 이 아버지는 어린 딸을 질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때 제대로 치료도 못 해주고 떠나보낸 슬픔이 이번 생에서 딸과 멀어지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멈춰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독립하려고 할 때 경제적인 이유나 안전 문제를 핑계로 붙잡지 마십시오. 자식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 질투하거나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외로움을 자식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영혼입니다. 이별 트라우마의 업보는 자식의 성장을 축복하고 떠나보내는 연습을 통해 풀어집니다. 세 번째 업보는 통제 집착의 업보입니다. 전생에서 당신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을 수도 있고,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때 다르게 선택했으면, 그때 누군가 말려줬으면,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이런 생각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모든 것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이 마음이 업으로 쌓였습니다. 이번 생에서 당신은 자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불안해집니다. 자식이 잘못 선택하면 어쩌나, 자식이 후회하면 어쩌나. 그래서 당신은 자식의 선택에 개입합니다. 자식이 무슨 학과를 갈지, 무슨 직업을 가질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서 살지, 모든 것에 의견을 냅니다. 자식이 당신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납니다. 내가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더 잘 아니까 내 말대로 하는 게 맞다고 강요합니다. 이것은 자식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생의 후회가 이번 생에서 통제 욕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실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들은 예술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의대나 공대를 가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아들이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 현실을 모른다고 꾸짖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 말대로 의대에 갑니다. 하지만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아버지는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서 한 선택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전생에서 이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 판단으로 파산했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후회가 이번 생에서 아들의 선택을 통제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딸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상대 남자를 만나보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집안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모든 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딸에게 헤어지라고 합니다. 딸이 거부하면 울고 화를 냅니다. 심지어 건강을 핑계로 딸을 압박합니다. 결국 딸은 어머니 때문에 헤어집니다. 하지만 딸은 평생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어머니를 원망합니다. 전생에서 이 어머니는 잘못된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고생했습니다. 그 고통이 이번 생에서 딸의 연애를 통제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멈춰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자식의 선택에 일일이 개입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진로를 고민할 때 당신의 기준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만나는 사람을 당신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불안을 자식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권리가 있습니다. 통제 집착의 업보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를 함께 지켜보는 연습을 통해 풀어집니다. 이 세 가지 업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자식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사고가 난 것 같은 불안에 휩싸입니까? 자식의 하루 일정을 모두 파악하고 싶어 합니까? 자식이 아프면 당신이 대신 아픈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까? 자식이 독립하거나 멀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집니까? 자식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질투나 불안을 느낍니까? 자식과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까?
자식의 진로나 직업 선택에 강하게 의견을 냅니까? 자식이 당신 말을 안 듣고 다른 선택을 하면 화가 납니까? 자식의 연애 상대나 친구 관계를 평가하고 간섭합니까? 자식 문제로 잠을 못 자거나 건강이 나빠진 적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5개 이상 해당된다면 당신은 전생 업보로 인한 자식 걱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나쁜 부모여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약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전생에서 겪었던 고통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것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업보를 풀어낼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단계 해결 루틴을 실천하면 당신의 업보는 점점 가벼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멈추기입니다. 자식 걱정이 올라올 때 즉시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불안해하고 있구나, 통제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업보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3번 쉬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쉴 때는 입으로 길게. 이 과정에서 당신의 긴장이 풀립니다. 자식에게 전화하려고 손이 가거든 그 손을 멈추십시오. 자식에게 잔소리하려고 입이 열리거든 그 입을 다무십시오. 자식의 선택에 개입하려고 마음이 움직이거든 그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하루에 3번만 멈추기를 실천해도 당신의 습관이 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자식 생각이 날 때, 1번 잠들기 전에 1번. 멈추는 연습이 쌓이면 자동적으로 반응하던 패턴이 끊어집니다. 2번째 단계는 반조하기입니다. 반조란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이 올라올 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것은 정말 자식 때문일까 아니면 내 불안 때문일까? 자식이 정말 위험한 상황일까 아니면 내가 과거 기억 때문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이 걱정이 자식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 이렇게 질문하면 진실이 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식은 괜찮은데 당신이 불안한 것입니다. 자식이 위험하지 않은데 당신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는 순간 업보의 고리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전생의 기억이구나. 지금 이 순간 자식은 안전하구나. 나는 자식을 믿는다. 이 말을 반복하면 무의식의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하루 1번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반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자식 때문에 불안했던 순간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두려웠습니까? 외로웠습니까? 무력했습니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너를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는 놓아주겠다. 이 연습이 쌓이면 업보가 정화됩니다. 3번째 단계는 서원 실천하기입니다. 서원이란 마음에 세운 다짐입니다. 업보를 풀어내려면 새로운 업을 쌓아야 합니다. 좋은 업을 쌓으면 나쁜 업이 소멸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자식의 선택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자식에게 나의 불안을 투사하지 않겠습니다. 이 서원을 소리내어 3번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루 중에 서원을 지키지 못한 순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책하지 말고 다시 서원을 떠올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번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한다.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당신의 마음이 그 말을 따라갑니다. 말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업을 만듭니다. 또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지만 자식이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가 자기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의 업보가 밝은 방향으로 익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자식에게도 좋고 당신에게도 좋습니다. 자식의 독립을 축복하는 마음이 업보를 정화합니다. 이 세 단계를 꾸준히 실천하면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입니다.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조금 줄어듭니다. 자식 생각에 잠 못 이루던 밤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자식의 선택에 간섭하려던 말이 목구멍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큰 변화가 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조금만 연락이 늦어도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식이 늦게 들어와도 걱정보다 믿음이 먼저 옵니다. 예전에는 자식의 모든 일정을 파악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독립하겠다고 하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성장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전에는 자식의 선택에 무조건 간섭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자식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배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예전에는 자식 연애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반대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선택한 사람을 믿습니다. 자식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자식과 통화할 때마다 잔소리와 걱정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합니다. 자식이 먼저 전화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변화가 오면 당신의 건강도 좋아집니다. 불면증이 사라지고 소화가 잘 되고 두통이 줄어듭니다. 얼굴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자식이 당신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당신을 진짜 의지처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제 자식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식 걱정이 심한 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전생에서 맺어진 업보가 이번 생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호 실패의 업보, 이별 트라우마의 업보, 통제 집착의 업보. 이 세 가지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보는 바꿀 수 있습니다. 멈추기, 반조하기, 서원 실천하기 이 세 단계를 꾸준히 하면 업보가 정화됩니다. 그리고 당신과 자식 모두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기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집착이 아니라 존중이고 통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멈추기 한 번, 반조하기 한 번, 서원하기 한 번. 하루에 딱 3번만 실천해도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한 줄만 적어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자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겠습니다. 이 한 줄이 당신의 서원이 되고 그 서원이 업보를 바꿉니다.